자, 네, 보겠습니다. 오늘 현장 강의를 한 것 중에서 중간에 조금 제가 크게 실수한 부분이 있어요. 네, 개념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따로 영상을 좀 다시 한번 찍을게. 이렇게 해서 우리 함수 첫 들어가는 수업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 자. 다시 찍더라도 수업 자체는 이제 실제 수업, 이제 아까 수업에서 했던 거를 그대로 대부분 다룰 거니까요. 크게 이제 컨텐츠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겁니다. 자, 함수 한번 봅시다. 자, 애초에 함수라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생소한 단어는 아니에요. 우리 언제 배웠지? 자, 1차 함수라던가, 2차 함수, 이제 다 붙여가지고 다항 함수 이런 얘기를 좀 하죠. 다항식이 붙어 있는 함수다. 이런 얘기고요. 이제 배운 것 자체는 이제 1차, 2차 함수 정도가 끝일 것 같아요. 굳이 얘기하자면 우리가 반비례에 대한 그래프라던가 이런 거 배웠지만 함수로서는 배우지는 않았어. 그렇죠? 어쨌든 간에 함수라는 것 자체는 알고 있습니다. 뭡니까? 어떤 x라는 이제 입력값에 좀 근사하죠. 그죠? 이 x라는 이제 변수에 대해서 어떤 f라는 함수를 거치고 나면 y라는 어떤 이제 여기는 출력이 생기는 이 관계 자체를 우리가 함수라고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인데 조금 더 이제 우리 공통수학 2에서는 좀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어쨌든 간에 이 x로서 들어갈 수 있는 무언가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1, 2, 3, 4, 5, 점점점 이렇게 해볼까요? 그렇죠? 자, 이런 x들이 있을 거고요. 자, 그때 자 y가 될 수 있는 것 또한 있을 겁니다. 여긴 영어로 쓸까? a, b, c에 d에 e, f, g 점점점 또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함수가 뭔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x와 y에 대해서 놀겠다는 거야. 그렇죠? 우리 집합을 배웠으니까 사실상 집합이 아닐까? x가 될 수 있는 집합 x, y가 될 수 있는 집합 y.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fx라는 함수자, 여기에 있는 어떤 원소 x랑 여기에 y라고 합시다. 아무튼 간에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자, 보시면은요. 자, fx가 어떤 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놈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그렇지 않아? x가 무언가일 때 y가 무언가 다를 표현해주는 게 fx잖아. 그죠?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같은 걸 가리킬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렇잖아? x를 넣으면요, y가 나옴으로써 우리는 이 함수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뭐가 안 된다는 얘기일까? 얘가 한 번에 두 개를 가리킬 수는 없다는 거야. 오케이? 아, 함수의 첫 번째입니다. 함수. 어쨌든 간에 x와 y, 특히 여기는 이제 입력과 출력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하긴 하는데 x와 y 두 변수의 관계 정도로 좀 설명을 하겠지만요. 이해 쉽게 하기 위해서. 자, 어떻게 된다? 1번. x에 대해서 fx, 그러니까 함수에 x를 넣은 결과가요. 딱 하나야. 유일하다. 딱 하나다. 그럼 뭐도 안 돼? 물론 당연히 2보다 큰 수 안 돼. 2개, 3개 안 돼. 뭐도 안 될까? 아, 얘를 fx에다 집어넣었을 때요, 그 값이 없는 것 또한 안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요, 내가 fx를 어떻게든 정의를 하고요, 집합 x와 y에 대해서 이제 딱 해봤는데 5를 넣었을 때 분명히 fx에 딱 넣어봤더니 뭐가 나오냐면 어떤 걸 해볼까? 라지 a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이 y라는 거는 다 소문자밖에 없어. 그렇지? 결국 얘는 이어줄 수가 없다는 얘기야. 맞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얘는 그래서는 안 돼. 이 얘기야, 그 얘기야. 이어줄 수,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이어져야 되는 게 함수고요. 그렇지 못한다면 그건 함수가 아니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건 함수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그럼 이거 함수를 그리려면 이렇게 해야겠죠. 자,
마찬가지로 그럼 자, 간단히 얘기하면 그래. 자, x에 있는 이 입력 변수 쪽에 있는 x는요, 뭐가 됐든 간에 어쨌든 하나의 y 값은 가지고 있을 거야. 이게 뭐라면 함수라면요. 오케이,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자, 살짝 이제 용어 정리를 하게 되면, 자, 이런 관계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x가 5일 때는 여기 그림에 따르면 이제 y가 d다 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다. 이 관계 자체를 그렇게 그냥 이제 대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대응이라는 단어 자체는 여러 번 봤을 것 같아. 그렇게 대응이 되게 되고요. 좀 더 이제 우리가 이 대응이란 말을 봤으니까 결국 한마디로 정의를 하게 되면 이 기열 한마디로 정의하게 되면요. 자, 어떤 x에 대해서 반드시 한 개의 y가 대응한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게 그냥 함수야. 그죠? 우리가 원래 알던 함수에 대해서요, 좀 더 스트릭트하게 정리한 것 뿐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좀 용어를 좀 정리를 해봅시다. 용어라는 게 어떤 이제 이 함수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있어. 내가 아까 어떻게 설명을 시작했냐면요, 어떤 x들과 자, 다른 색으로 해볼까? 어떤 x들과 어떤 y들에 대해서 함수를 집어넣어 봤어. 내가 맘대로 정의한 함수를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대응 관계가 생기겠죠. 대응 관계가 생길 거야. 자, 볼까? 잠깐만, 조금 변경을 할게요. 설명을 위해서. 자, 얘는 좀 빼자, 이제. 굳이. 자, 이렇게. 그쵸. 이런 식으로 생길 겁니다. 같은 걸 가리키는 건 상관없어. 6, 7까지 써볼까? 이렇게 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 그러니까 같은 한 x에 대해서 하나만 묶이면 돼요, y가. 서로 다른 x가 같은 걸 가리킨다고 상관은 없습니다. 방금 얘기한 거 한 번만 예시를 들으면 어떻게 될까? 자, 이것도 우리 배웠고요. 이것도 배웠습니다. 맞죠? 자, 이거 이름 뭡니까? 포물선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 뭐라고 하면 좋을까? 2차 함수다. 그쵸? 2차 뭐야? 함수야. 그쵸? 왜? 자, 어떤 x들에 대해서요, y 값들이 다 있어. 예를 들어서 이게 y는 x 제곱이다 하면은요, x 제곱된 것들이 y 값으로서 다 있습니다. 그렇죠? 뭐 딱히 함수가 아닐 이유가 없어. 근데 얘 이름은 뭡니까? 우리 원의 함수라고 배웠니? 아니야. 원의 방정식이라고 배웠을 거야. 왜? 왜 함수라고 하지 않을까? 똑같이 그래프 나오고 그림 나오는데. 왜냐면요, 이 도형 같은 경우 원이라는 것은 그렇잖아. 자, 이 x 값에 대해서요, 하나 그리고 두 개의 y 값을 가지잖아. 그쵸? 함수야? 하나의 x 값이 두 개의 y 값을 가집니다. 함수야? 아니야. 그래서 얘는 방정식으로 끝나는 겁니다. 맞죠? 실제로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함수라고 할 수는 절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원의 방정식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런 게 함수였구나. 이걸 한번 보게 되면, 자, 2차 함수 한번 보게 되면, 그쵸? 우리가 또 생각했던 게 뭐야? 서로 다른 x가 같은 y를 가리켜도 될까? 이거 함수죠? 이렇게 그어보면요, 자, 어떤 y는 y가 k일 때에 대해서 이때 x값도 있고 이때 x값도 있잖아. 충분히 가능은 합니다. x를 넣었을 때 하나의 y가 나오는 게 중요한 거지, 그 출력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같은 걸 가리키고 있다, 이거는 크게 상관이 없어. 오케이. 자, 이 정도 했고요. 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자면요. 자, 어떻게 했냐면,
다시 우리가 어떤 x와 어떤 y라는 그룹에서 이 함수를 작동을 시키고 있다. 그럼 얘는 뭐라고 지칭하면 좋을까? 자, 얘는 어쨌든 이 함수가요, 정의되기 위한 이 바탕이거든요. 아, 정의역이다. 정의역이라고 얘기를 좀 합니다. 자, 정의된 건 말씀드린 대로 정의라는 거고요. 역은 보통 이제 뭐 어떤 범위를 얘기할 때 많이 쓰는 한자어야. 그렇죠? 그 다음에 자, 이 정의역에 있는 x들을 넣어서 나올 수 있는 이 바탕, 말하자면 어떤 이 y에 대한 전체 집합과 같은 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에 대해서 우리는 공역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근데 이거 한번 볼래? 내가 지금 특히 y에 대응된 x와 대응된 y 값들에 뭘 쳐놨냐면 파란색 동그라미를 좀 쳐놨습니다. 얘 뭐야? 그쵸? 아까 말씀드렸어요. 어떤 x에 대해서 하나의 y가 대응한 다만 지키면 다른 건 상관이 없어요. 무슨 얘기야? 선택되지 않은 y가 있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예시 한번 들어볼까요? 자, 모든 실수 x와 y에 대해서 정의된 함수 y는 x제곱, 오늘 자주 보네요. y는 x제곱에 대해서 이렇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정의됐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y 값이 나오니까 x는 클리어야. 근데 자, 모든 실수 y니까 그럼 이 녀석의 공역은 이제, 그러니까 y값의 영역, y값이 될 수 있는 모든 영역은 그냥 모든 실수야. 이렇게 쓸게요. 근데 실제로 채택된, x에 의해서 선택된, 대응된 y는 뭐밖에 없을까? 자, x제곱 아시죠? 뭐보다 같거나 커? 0보다 같거나 큽니다. 함수값들이. 그렇죠? 공역은 모든 실수인데 실제로 선택받은 영역은 y가 0보다 같거나 큰 영역이에요. 이 부분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받지 못한 것 뿐이야. 그럴 수 있다. 그러면 전체 영역 공역과 선택받은 녀석들 써볼까 한번? A, B, C, E, F지. A, B, C에 E에 F에 G까지야. 얘네들을 가리키는 말이 좀 있어야 되겠다. 뭐다? 자, 책에서 보면 알겠지만 치역이다. 어떤 값으로서 써지는 영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름 좀 잘 외워주셔야겠다. 이름은 사실 여러분들한테 납득시키기가 좀 어려워. 왜? 그냥 이름이잖아. 그쵸? 내가 조셉이는 게 조셉이는 이유가 있어? 그런 건 없어. 그치? 난 그냥 그럴 뿐이야. 자, 그렇죠. 아무튼 정역, 공역, 치역으로 좀 연결이 될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들어.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책을 우리가 136쪽을 보고 있었는데 136쪽은 일단 클리어. 자, 자, 그러면 그쵸? 정의역, 공역, 치역이 뭐 해야 될까? 정해져 있어야 될 거야. 어떤 함수라는 건. 어떤 함수 f의 정의역 x1, 공역 y1, 그리고 실제로 얘에 의해서 선택받은 치역. 다시 어떻게 할까? y'이라고 할까? y'1 정도가 있을 겁니다. 맞죠? P라고 할게. 잠깐만. P라고 할게. P1이라고 하게. 이게 치역이야. 치역. 여기 공역. 여기 정의역. 함수가 하나 더 있을 수도 있겠죠? 얘는 또 어떤 정의역, 그리고 어떤 공역, 어떤 치역 P2가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사실 정의역과 공역은요, 어쨌든 이 함수를 놀게 해줄 영역일 뿐이야. 그렇지? 뭐다? 내 마음대로 조금 변형할 수가 있어. 내 마음은 사실 내 마음은 아니고 문제 마음대로. 그렇지? 문제가 그냥 지정하기 따름이야. 나름. 근데 사실 봅시다. 치역이라는 건 결국, 자, 정역과 공역을 이렇게
얘네들이 함수를 이렇게 실행할 공간을 이렇게 정해주고 나면요, 그 함수가 정의역을 흡수해서, 정의역을 넣어서, 이 함수에 넣어서 나오는 값들이 치역이기 때문에 치역은 유일하게 내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오케이? 자, 이걸 알고 지금 시작을 해보면요, 자, 이 함수, 두 함수 f와 g가 그러면요, 만약에 정의역이 같다. 아, 여기다 넣을 x 값들이 같아. 그 다음 공역이 같아. 얘가 함수에 들어가서 나올 수 있는 y 값의 후보들이 같아. 그리고 뭐까지 같으면? 실제로 나온 거. 그러니까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죠. 어떤 x1을 넣었을 때 g의 x1을 넣은 것과 항상 같은 값이 나오면, 그렇죠? 치역도 치역 관계, 대응 관계라고 좀 얘기도 하고요. 혹은 치역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을 거야. 아니 근데 치역이라고 하지 맙시다. 대응 관계 혹은 이렇게 설명을 합시다. 그렇죠? 나중에 설명할게. 아무튼 대응 관계까지. 대응 관계까지. 이렇게 같게 되면요, 그럼 사실상 F랑 G랑 다른 게 있어? 반대로 말하면 같다 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그쵸.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 이것도 좀 예시를 좀 들어보게 되면요, 그러니까 봐, 아니 그냥 우리 배운 함수 있잖아요. y는 또 x제곱 꺼내볼까? x제곱. 선생님, f에도 y는 x제곱이고 g도 y는 x제곱이고 이럴 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좀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요, 함수의 형태는 똑같을 수 있는데요, 뭐가 다르면? 정의역이 다르면요. 자, 정의역을 내가 진짜 극단적으로 볼게. 자, x1, fx의 정의역이요, 내가 0, 1, 2라고 하겠습니다. fx2의 정의역은요, 3하고 4라고 할게요. 애초에 지금 입력 변수부터 달라. 그쵸? 달라요. 그쵸? 근데 물론 심지어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죠. 0부터 2까지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 fx, 이 정의역을 가지는 fx를 그려보면 이 파란색만큼밖에 안 그려질 거고요. 밑에 있는 3, 4의 정의역을 가지는 gx를 그려보면 또 3에서 4까지 이만큼 그려질 거예요. 이게 같아? 그럴 수는 없다는 거야. 그렇죠? 오히려 형태가 같은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따가 문제로 한번 다시 볼 거야. 넘어갑시다. 아무튼 이제 그래프는 그냥 그리세요. 그래프는 그냥 그리시면 되고요. 자, 중요한 거는요, 138쪽에 있는 여러 가지 함수야. 자, 함수 좀 지울게요. 어쨌든 함수만 나오면 뭐 하면 될까? x 하나에 y 하나만 대응되겠구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쵸? 네, 여러 가지 함수의 종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보자. 함수 먼저, 그냥 함수 먼저 다시 한번. 어쨌든 x가 이렇게 있고요. 거기서 f를 통해 y로 간다 라는 거야. 1, 2, 3, 4, 5 A, B, C, D에 E에 계속 내려가겠죠. 자, 내가 이제 이 영상을 다시 찍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내가 지금 수업 내내 이 용어를 실수로 혼동을 좀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엔 혼동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한번 확인하고. 자, 이 함수가요, 어쨌든 함수라고 하니까 함수라고 하니까 뭘 가지고 있을까? 자, x와 y에 대한 대응 관계를 가지고 있을 거야. 아무렇게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 없는 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근데 어떤 것들은요, 그쵸? 모든 대응이요, 다 1대1로만 연결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일까? 수식으로 편한 학생들이 있으니까 한번 써볼게요. 어떤 서로 다른 x1과 x2에 대해서 fx1, fx2 그 두 가지의 함수값, 대응된 y값이 무조건 다르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x에 대해서 다 다른 함수값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무조건 하나에 연결되겠지만 y 입장에서도 하나만 연결되겠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선택을 받지 못하면 어쩔 수 없지. 그렇지? 그러니까 정확히는 치역에 있는 치역, 선택받은 y들도 다 하나의 x랑만 연결이 돼 있다는 거야. 예시를 또 들어볼까요? 항상 나오는 거. 자, x제곱입니다. 이제는 지겨워, 그죠? 자, 얘는 어때? y, 어떤 치역에 있는 y에 대해서 두 개의 x 값이 얘를 선택을 하고 있어. 그럼 얘는 내가 방금 말한 이 수식에 맞을까 안 맞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야. 분명히 다른 x1, x2에 대해서 같은 걸 가리키고 있으니까요. 그 함수 값이. 그쵸? 아, 안 되겠다.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이걸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씩만 연결이 되게 된다. 그런 거죠.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게 되냐면요. 이 함수가 1대1 대응을, 다시 이 함수가 모든 대응 관계가 1대1입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하냐면요. 1대1인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걸 그렇게 설명하면 돼, 안 돼? 모든 y와 x가 1대1입니다. 1대1 대응입니다.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왜? 그러니까 x가 이걸 가지고 있다면 다른 x는 같은 함수 값을 가지지 못한다가 이 1대1 함수의 주요 논점이야. 근데 거기에 선택받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x와 그 함수값, 다른 x와 그 함수값이 서로 다르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 함수가 그냥 1대1 대응들 관계들이 다 1대1입니다 해서 1대1 함수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이걸 좀 이름을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이걸 무조건 헷갈리실 거기 때문이야. 왜? 나도 헷갈렸잖아. 수업 시간에. 그렇죠? 아무튼 간에. 자, 그럼 나는 이제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가? 그러면 지금 이거는 뭐예요? 아, 치역이 아닌 y값이 분명히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모든 모든 공역에 있는 y에 대해서요. 모든 y가 다 선택받았다. 무슨 얘기야? 공역과 다시 공역에 있는 모든 원수가 다 치역으로서 다 다 대응되고 있다. 그렇죠? 이 상태일 때 치역이 공역을 다 확인하고 있을 때 그리고 플러스 이 함수가 1대1 함수일 때 그러면 사실 그렇죠? 무슨 생각이 좀 듭니까? 거의 의미상 거의 비슷해. 뭐가?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이랑요. 대신에 자, 이런 형태의 함수는요. 모든 공역을 다 써야 된다는 어떤 제약이 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름 먼저 소개하면 자, 여기가 이제 1대1. 자, 근데 사실 이제 얘를 이제 1대1 대응이라고 부른 이유는 뭘까? 이제야 비로소 모든 x와 모든 y는 1대1로 대응합니다 라고 부를 수가 있잖아.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예시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제는 x제곱으로는 들 수가 없어. 왜? 1대1이어야 되니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서 배울 대수 파트에서 배울 지수함수라는 걸 간단하게만 좀 소개를 할게요. 어떻게 소개할 거냐면요. 자, 걔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좌표 평면에서요. 자, 이렇게 커지기만 해. 왼쪽으로는요. 작아지는데 0에 한없이 근접합니다. 절대 0은 건드릴 수가 없는 함수야. 작아지긴 작아지는데 다시 올라오지 않아. 그럼 어쨌든 얘는 올라가기만 하기 때문에 어떤 y값을 그어보더라도 한 점에서만 만날 겁니다. 아, 오케이. y값이 한 점에서만 만나? 이거 뭐야? 일단 1대1 일단은 1대1 함수야. 그쵸? 그럼 뭐 확인해 봐야 할까? 이거인지 확인해 봐야겠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딱히 언급이 없으면요. 좌표 평면 위의 그래프는 뭘까? 아, 정의역도 다시 정의역도 뭐다? 정의역도 공역도 모두 다 뭐다? 실수 전체의 집합이에요. 그렇죠? 네, 정의역도 실수 전체, 공역도 실수 전체인데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 낮아지긴 낮아지는데 0에 근접하기만 한다 그랬어. 이렇게 하나씩 가까워진다는 얘기야. 그렇죠? 여기는 분명히 공역인데 안 쓰고 있죠? 아, 그럼 치역은 양수인 y값들이고 음수인 y값들은 치역이 아닌 공역입니다. 아, 지금 이 함수는 치역과 공역이 같아 달라? 다르다는 얘기야. 맞죠? 그렇기 때문에 아, 얘는 그냥 뭐에서? 1대1 함수에서 끝난다. 그렇죠? 근데 그런 생각 해볼래?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어쨌든 간에 정의역과 공역은 내 맘대로 좀 조절할 수 있다고 했죠? 문제에 따라서 어떻게도 나올까요? 그냥 y라는 공역을요. 그냥 뭐인 실수? 실수는 실수인데 다시 이렇게 생긴 실수다 하면 다시 사실은 공역과 치역이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좀 하자. 나중에 우리 다음 수업이 될 때 한번 합시다. 자, 그렇다면요. 이런 건 어떨까? 자, 제일 간단한 거 있습니다. y는 2x 플러스 1 정도로 할까?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쵸? 올라가기만 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y를 얘기하던 간에 하나의 점에서만 만날 거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일단 1대2 함수가 맞습니다. 그리고요. 위로 쭉 올라가지 않아? 0원이 아래로 쭉 내려가지 않아? 0원이 그쵸? 전체 실수 집합에 대해서 이 그래프 또한 이 함수 또한 다 어떻게 하고 있다? 건드리고 있다는 거야. 이번에는 치역과 공역이 같죠? 얘는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할 수 있다? 모든 x와 y에 대해서 1대1로 대응하고 있다. 1대1 대응이다 라고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1대1 대응과 함수가 어떻게 다른지를 좀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자, 좀 지우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을 조금 확인할 수 있어야 될 거고요. 조금 팁을 좀 자, 1대1 함수를 확인할 팁을 좀 드리자면요. 그렇잖아? 어쨌든 간에 얘는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상승 또는 하강만 해야 될 거야. 그래프의 모습이요. 오케이? 좀 정확히 얘기하자면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여야 될 거다. 뭐에 대해서? 모든 x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가다가요. 조금이라도 더 튀어오르는 순간 그 바로 위에 내려오고 있었잖아. 바로 위에 있던 건 이미 건드렸을 거야. 근데 여기서 조금이라도 튀어오르면 다시 한번 건드리면서 두 개가 되겠죠. 이건 1대1 함수이 아니야? 그럴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1대1 함수 또는 대응을 볼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전체 x에 대해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지를 확인을 해야겠다. 뭐 이 정도 팁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함수에 보면 뭐 항등함수, 상수함수라는 얘기도 좀 있게 되는데 그냥 언급만 하고 지나갈게요. 자, 일단 항등함수 먼저 얘기하면요. 항등함수는 뭐야? 항등 어디서 들어봤을까? 항등식에서 들어봤죠? 언제? 그냥 좀 풀어서 얘기해보자면 그냥 항상 같은이야. 항상 같은 함수. 뭐가요? 같은 뭐랑 뭐가 같은지. 정의역과 다시 정의역과 치역이 항상 같은이에요. 그쵸? 실제로는 이제 정역과 치역이 같을 뿐만 아니라 대응 관계도 같은 거. 내가 x를 넣으면 y로 x가 나오는 이 함수 얘기하는 겁니다. 1, 2, 3, 4, 5 점점점 정의역이 있으면 치역 또한 1, 2, 3, 4, 5 점점점 있고요. 서로 같은 게 같은 거에 연결될 거란 얘기야. 그럼 얘는 1대1 함수입니까? 그렇겠죠. 나랑 같은 게 연결될 건데 나랑 다른 놈이 나랑 같은 말도 좀 이상합니다. 그렇죠? 1대1 함수고요. 마찬가지. 내가 모든 실수라면
어차피 나랑 같은 걸 연결하기 때문에 얘 또한 모든 실수일 거예요. 아, 얘는 그럼 결국 1대1 대응이다까지도 확인이 좀 가능하겠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다음 상수함수 볼게요. 상수함수. 상수함수는 여러분들 조금 본 적이 있었으면 좋겠어.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y는 어떤 상수 k예요. 그렇죠? 예시로 뭐 예시를 들 것까지 있을까? y는 3, 뭐 이런 것들 실제로 좌표 평면에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좀 되겠죠. y는 3인, 그쵸? 얘는 뭐 사실 1대1 함수라고 부르기도 좀 그렇고요, 1대1 대응이라고 부르기도 좀 그렇습니다. 그냥 y는 3인 것 뿐이야. 그쵸? 상수 함수기 때문에 뭐 함수인 거는 뭐 자명하다, 그죠? 굳이 얘를 이제 그려보자면요, 그러니까 얘는 치역이 뭐밖에 없는 거야? 3밖에 없는, 무조건 3이야. 3. 그리고 모든 x가요 다 뭐에 물려있다? 3에 물려있는 거에 요. 그쵸? 상수함수라는 건 그렇습니다. 자, 상수함수랑 항등함수는요, 이게 뭐지 정도만 안 가면 되겠죠. 그쵸? 아무튼 이제 개념은 이 정도까지 하고요. 나머지 합성함수라던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제 단원에서 하고자 하는 역함수는요, 다음 시간에 좀 하게 될 거야. 좀 어렵기도 하고요. 자, 문제를 좀 풀고 영상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지울까? 영상이 좋은 점은 그거야. 내가 이걸 다 싹 지워버리더라도요,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거나 까먹으면 다시 한번 돌려보면 되잖아. 맞죠? 자, 책 가지고 할 거고요. 1023번. 혹시 없더라도, 책이 없는 상황이더라도 제가 한번 적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x 1, 2, 3이고요. y. x랑 y가 각각 뭘까요? 정의역과 치역이라고 하면 안 돼? 안 되겠죠? 공역이겠죠? 에 대하여. 자, x에서 y로의 함수가, x를 정의역, y를 공역으로 하는 함수가 아닌 것은, 함수가 아니다 기다는 뭘로 판단할 수 있었다고? 어떤 x에 대해서 y 값이 무조건 0개도 아니고 2개 이상도 아니고 딱 하나만 있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쵸? 자, 1번. 마이너스 x 플러스 4. 자, 이런 것들은요, 사실 그래. 정의역이 3개밖에 없습니다. 3개 봤니? 내가 문제를 잘못 쓴 건 아니겠죠? 자, 정의역이 3개밖에 없어. 그럼 뭐 해야 돼? 넣어보면 돼요. 자, x가 1, 2, 다시 y는이라고 좀 써줄까? 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되고요. 자, x가 1, 2, 3일 때요, y는 뭐 될까? 그냥 계산해보면 3, 2, 1이고요. 3, 2, 1 하나씩 되네. 오케이, 끝. 자, 2번. 그쵸? y는 x 플러스 2. 마찬가지입니다. x가 1, 2, 3일 때 y는 어떻게? 3, 4, 5. x가 1, 2, 3일 때 3, 4, 5 하나씩 대응되네요. 오케이. 뭐 확인하고 넘어가면 돼. 자, 3번. 여기다 쓸까? 3번 한번 볼게요. 2에 절대값이 나왔지만 당황하면 될까? 안 돼. 너무 아쉽다. 그죠? 잠깐만. 자, 아무튼 계속 하자면, 자, 플러스 3 이렇게 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넣어봅시다. 자, 1, 2, 3일 때요, 여기가 근데 절대값이니까 좀 확인해보자면요, 1, 0, 1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1, 2, 3에 대해서 절대값 부분이.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자면요, 어떻게? 5, 4, 다시 5에 3에 다시 앞에 쓰던 것들을 합시다. 1, 2, 3 넣으시면요, 여러분들 계산 한번 해봐. 자, 5에 0에 다시 3에 5 나올 겁니다. 조금 헷갈리는데 어쨌든 x값 하나에 하나씩 나오는 거 오케이다. 이런 시점에서 그냥 함수다라고 해도 되고요. 혹시라도 헷갈리는 게 너무 반복된다면 이렇게 생각 좀 해볼까? 자, 그러니까 1, 2, 5 3도 5에 오는 건데 이건 상관이 있어? 없어? 자, 있는지 없는지 모를 때는 뭐 그려보라고? 2차 함수 그려봐. 같은 y 값을 2개가 점유하고 있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뭐만 아니면 돼. x 값 하나가
두 개를 가리키지만 않으면 됩니다. 혹은 아예 없거나. 그게 4번이야. 4번 보겠습니다. 자, 2분의 1에 x제곱 플러스 1. 벌써부터 사실은 조금 예상이 됩니다. 왜? 앞에 2분의 1 붙었잖아. 이거 홀수인 순간 y값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공역에 있지를 않아. 그렇기 때문에 한번 넣어보면요. 자, x가 1, 2, 3일 때요. y값은요. 각각 1, 2일 때 2분의 5가 나오고 3일 때 5가 나오면서 x가 2일 때 2분의 5가 나오는 관계인데 공역에는 2분의 5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야? 2에 대응되는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이거는 정확하게 함수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없으니까요. 함수값이. 2에 대한 함수값이.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함수에 대한 어떤 그 제약들이요. 오케이.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함수 값을 구한다던가 뭔가 어떻게 볼까? 자, 행렬과 좀 연결되는 문제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근데 조금 더 넘어가서 이제 정의역, 공역, 치역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그래.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죠. 정의역이랑 공역은 내가 설정하기 나름이야. 혹은 문제가요. 근데 뭐 하나만? 치역만 내가 정의역에 의해서 정해져 계산이 돼. 그렇죠? 그러니까 정의역을 뭐 어떻게 주고요. 공역을 물어보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 다만 정의역과 함수를 좀 이렇게 주고요. 정의역 그거에 따른 치역의 뭐 원소들이라던가 그거의 특성이라던가 이걸 물어보는 건 충분히 가능한 일이겠다. 자, 정의역, 치역 얘기 한 번만 해봅시다. 자, (1032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의역을 자, 1032번. 자, 정의역을 x로 하는데 x가 뭐다? 마이너스 1, 0, 1을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 f가요. f에 대해서 fx는 a의 x제곱 플러스 x이고요. 자, 이거에 따른 치역의 모든 원소의 합이 4다. 오케이. 치역에 쓰고 시작할까? 치역의 원소의 합이 4다 써놓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뭐 해줘야 될까? 자, 그럼 y를 어쨌든 간에 써주면 좋지 않을까? 어떻게? 집어넣습니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a 마이너스 1, 0을 넣으면 0, 그리고 1을 넣으면 a 플러스 1로 일단 쓸 수 있고요. 뭐라고? 얘를 다 더하면 4니까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내가 얘를 통해서 치역을 일단 설명할 수 있는지만 물어보는 거야. 그렇죠? 치역이 뭔지만 알고 있으면 되겠죠. 공역이랑 헷갈리면 이 문제 절대 못 풀지 않을까? 아무튼 두 개 더하게 되면 뭐 2a가 4고 a는 뭐 2고 그쵸? 문제를 좀 끝까지 보게 되면요. 상수 a값 구하라고 하네요. a는 2다 해서 멈춰주시면 좀 되지 않을까? 맞죠? 자, 앞에 분은 좀 어렵지 않습니다. 그쵸? 자, 아까 얘기했던 거 하나 있어. 몇 번을 보면서 할 거냐면 1034번을 보면서 할 거야. 아까 얘기를 했죠. 서로 같은 함수가요. 반드시 그 꼴이 같을 필요 없다. 다항함수로 제시되더라도요. 뭐가 같아야 돼? 결국에는 정의역, 공역, 치역 혹은 대응 관계가 같아야 됩니다. 가 같아야 된다. 수식으로는 어떻게 표현됩니까? 대응 관계가 같다는 말? fx1이 있고 똑같은 x1에 대해서 g에 넣었을 때 또한 같은 함수값을 가진다 라고 했었습니다. 자, 문제를 좀 써볼게. 정의역 0,1이랍니다. 이게 자, fx는 ax 플러스 2고요. gx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b입니다. 자, 얘는 분명 다항함수 입장에선 다른 함수야. 그렇죠? 근데 함수 입장에선
정의역과 공역 치역을 확인해 보게 되면 같을 수도 있습니다. 보자. 그리고 같대. 같다. 오케이. 그럼 뭘 좀 확인해 봐야 될까? 정의역, 같은 정의역을 가지니까요. 일단 나는 뭘 가져올까? 치역을 확인할 겁니다. 자, 치역을 어떻게 좀 써볼까? 자, y, 다시 어떤 p에 y라고 써볼게요. 다시 f라고 쓰는 게 낫겠죠? p에 f라고 쓸게. f의 치역이라는 뜻이야. 자, 0 넣었을 때 1 넣었을 때니까 각각 2와 a 플러스 2일 거다. 자, g의 치역은요? p, g는요? 0 넣었을 때는 b 나올 거고요. 1 넣었을 때는 b-1이 나와야겠죠. 그런데요. 뭐라고? 치역만 같은, 이 두 개 원소만 같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같은 0을 넣었을 때, x가 0을 넣었을 때, x는 1을 넣었을 때 모두 같아야 된다는 거야. 얘 무슨 얘기입니까? 얘가 2 돼야 된다고요. 1 넣어서, 0 넣어서 나오는 이 b가 2가 돼야 된다고. 그쵸? 아, b는 2입니다. 오케이. 아, b는 그대로 써놓을까? 그러면 1 넣어서 나오는 함수값, 1을 g에 넣어서 나오는 함수값이 뭐다? 1 될 거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f에 넣더라도 뭐를? x는 1을 f에 넣더라도 얘는 1이 나와야 되니까 아, a는 뭐였다? 마이너스 1이다로 정리가 가능하실 겁니다. 분명히 다른 형태의 다항함수지만요. 내가 정의역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제한해 버리면 충분히 같은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다. 뭐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배우는 공통수학 2 함수의 입장에서는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케이. 자, 같은 함수도 한번 봤고요. 자, 우리가 아직 안 본 게 뭐 있을까? 1대1 대응과 1대1 함수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아직 안 했어. 좀 지우겠습니다. 자, 1대1 함수, 1대1 대응. 자, 그래. 한번 써줄게. 자, 1대1 함수. 대신에 좀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뭐다? x1과 x2 서로 다른 두 x에 대해서요. 그쵸? 1대 명제가 좀 생각나네. 어쨌든 x1의 함수값과 fx2의 함수값 또한 달라야 된다. 그쵸? 다시 1대1 대응. 얘는 뭐이면서? 일단 1대1 일단 1대1 함수면서 플러스 알파로 뭐다? 치역이 공역이어야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 지금 두 개만 좀 쓰고 시작할게요. 자, 보자. 자, 그래서 이제 우리 1대1 일단 기본적으로 1대1 함수인지를 확인하는 게 일단 제일 편할 것 같아. 그죠? 그 다음에 치역과 공역이 같은지 이렇게 좀 쓸까? 같은지를 확인하는 게 맞겠죠. 1대1 함수인지 확인하는 제일 좋은 게 뭐라고? 아, 얘가 증가 혹은 실수 전체 x에 대해서 증가 또는 감소 함수인지 확인하는 게 좀 효과적이다 정도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자, 1038번 같은 거 보겠습니다. 그래프가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괜찮아? 빠르게 지나가 볼까? 이거 뭘까? 1대1 함수 맞아. 그쵸? 1대1 대응일까? 대응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사실상 1차 함수잖아. 그죠? 위로 한없이 아래로 한없이 내려갈 거고요. 자, 이런 함수는요. 이렇게 돼 있으면 절대 1대1 대응은 아니겠죠. 1대1 함수는 아니겠죠. 그쵸? 같은 값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x가. 그쵸? 그렇게는 안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들어가 있을 거고요. 자, 문제가 너무 쉽네요. 그쵸? 자, 보자. 자, 1041번을 보시면 조금 이제 1대1 함수를 어떻게 사용할 건지, 1대1 대응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가 좀 보일 거야.
자, 특히 1대1 대응이 조금 까다롭기 때문에 1대1 대응을 좀 더 알고 계셔야겠다. 그렇죠? 보시면요, 자, 정역과 치역을 좀 나타내 줍니다. 자, x바 x가 마이너스 1에서 2까지고 y는 y바 y가 마이너스 2에서 7까지다 라는 겁니다. 자, 이때 ax 플러스 b가 이때 함수 y는 ax 플러스 b가 1대1 함수도 아니고 뭐래? 1대1 대응이래요. 일단 1차 함수처럼 생겼으니까 1대1 함수는 맞을 거야. 그쵸? 함수는 맞을 건데요. 1대1 대응이라는 건 무슨 소리일까? 하니까 자, 한번 좌표 평면을 좀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7이고요. 마이너스 1에 2, 마이너스 2. 자, 그러면은요. 맞나? 둘, 넷, 여섯. 이게 뭘까? 정의역이야. 이 안에서만 놀겠다는 겁니다. 그쵸? 이건 뭘까? 다시 공역이겠죠, 일단은. 공역이겠죠. 그쵸? 자, 그러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요. 봐. 내가 함수를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 어떻게든 그리겠지. 1차 함수니까요. 뭐 이렇게든 그릴 겁니다. 자, A, B에 대한 얘기가 A는 일단 양수긴 하네요. 이것만 하나 쓰고 시작하죠. 자, 아무튼 자, 양수니까 이제 우상향을 하게 될 거고요. 보자. 이런 식으로 그리는 게 좀 생각이 납니다. 이거 분석 좀 해보자면요. 일단은 모든 x 이 안에 마이너스 1과 2 사이의 x들에 대해서 다 함수값이 있네요. 오케이, 함수는 함수다. 그리고 일단 1대1 대응입니다. 모든 이 점들에 대해서 y값이 하나씩만 이제 대응을 하고 있어. 대신에 여기에 있는 이 공역에 있는 y값에 대해서는 선택되지 않은 y값들이 있죠. 아, 그러면요. 어떻게? 자, 이거 볼 때까지는 오케이, 1대1 함수였어. 근데 보니까 윗부분에 이 부분이 선택되지 않은 y값들이 좀 있습니다. 그쵸? 그래프가 지나지 않잖아. 그죠? 어디서? 우리의 영역 안에서요. 공역과, 다시 정역과 공역 안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1대1 대응은 아니다. 여기서 끝나겠다. 또 뭐가 있을까? 지울게요. 또 뭐가 있을까?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내가 전체를 다 커버하도록, 전체 y값을 다 커버하도록, 어떻게? 치역과 공역이 다 커버되도록, 같도록, 이렇게 그려볼까? 오케이. 그러면 공역에 있는 모든 y값들에 대해서 함수가 지금 지나가고는 있어요. 이 그래프가. 그런데요. 오히려 우리의 정의역 혹은 이제 공역이 여기까지인 상황에서 정의역 내부에는 이 x값, 다시 좀 더 극단적으로 정의역 내부에는 이 x값에 대해서는요. 공역 내에서 만나지를 않아. 공역 내에서 점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야. 무슨 얘기야? 이 x에 대해서 fx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얘는 애초에 뭐도 아닐까? 함수도 아니야. 그래서 얘는 1번, 2번으로 좀 쓸까요? 첫 번째 그린 게 1번, 지금이 2번이라고 치면 2번은 함수도 아니야. 맞죠? 자, 마지막으로 지우고 좀 더 적합한 걸 좀 찾아봅시다. 그러면 내가 1번, 2번에서 배운 게 뭐야? 그쵸? 일단 함수이려면요, 내가 왼쪽, 오른쪽 이 세로 값을 좀 쳐야 될 거야. 그치? 그러니까 얘에서 값이 있어야 돼. 얘에서도 값이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도 값이 다 있어야 돼.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건 무리야. 동시에 2번에서 그게 2번에서 본 거고요. 1번에서 본 건 뭡니까? 1대1 함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요. 그쵸? 1대1 함수가 되는데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난 어쨌든 이 모든 공역을 다 써야 되고요. 자,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나한테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 어떻게? 여기랑 이 경계값을 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정확히 어디랑 어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와 2,7. 자, 이거를 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이제야 비로소 모든 x값에 대해서 다 값이 있고요. 심지어 이 경계값 마이너스 1 또는 2일 때도 다 값이 있고요. 자, 공역인 7부터 마이너스 1까지를 싹 커버하고 있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서야 할 수 있고, 지금 우리의 ax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2와 2,7을 지나는 1차 함수였을 것이다. a가 얼마? 3이고 b가 얼마 정도 될까? 플러스 1 정도 될까 싶네요. 자, 이 정도로 이제 1대1 대응 문제, 1대1 함수 문제도 조금 이제 알아보기는 했어요. 그쵸? 아마 이제 우리, 잠깐만. 자. 자, 이런 정도로 이제 알아보게 됐고요. 자,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지금 함수가 뭔지랑 1대1 함수, 1대1 대응. 그쵸? 그리고 이런 문제, 여기 1041번 같은 문제 조금 생각을 좀 해봤어야 됐습니다. 물론 이걸 한번 풀어보고 나면요, 다음부터는 사실은 신경도 안 쓰고 여기랑 여기 지나는 거 하고 말아버리긴 할 거야. 근데 뭐다? 항상 좀 그 이유 정도는 한 번 정도는 알고 가셔야겠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1대1 대응이랑 1대1 함수를 하게 됐고요. 자, 여러분들 본 수업 시간에 이제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내가 정확히 이제 좀 부끄럽지만 말을 하자면 함수와 대응 이 용어를 내가 지금 바꿔서 썼단 말이야.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런 실수하지 마시고요. 내가 왜 이 영상에서는 처음부터 왜 함수라고 부를 건지, 왜 대응이라고 부를 건지를 조금 얘기를 좀 해줬어.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헷갈리지 않는데 그런 어떤 기본적인 얘기들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